제가 의도적으로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력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손톱만 하죠. 저 사람은 그냥 치매 노인이었다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보면 빅토리아 놀랜드가 가장 핵심적이고 지금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이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전범 재판을 받든지 그럴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젤렌스키도 작게 나왔던 것이 저 사람이 하수인이다. 뭐 그런 어쨌든 저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저기 자세히 보시면 국회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 그 미국의 전쟁연구소 이런 걸 어떻게 조직하고 움직이는가 특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인데 이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비리들을 이 사람이 다 막아주는 겁니다.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 뿐만 아니고 이제 진 캐리의 어붓 아들 그리고 옛날에 대통령 나왔던 몰몬교 출신 있었죠. 그분도 다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굉장히 비리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메릭 갈랜드가 막아주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빅토리아 놀랜드하고 메릭 갈랜드하고 앤서니 블링컨 이 사람들이 셋 다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우크라이나의 갈라치아 지방, 과거 폴란드 땅이었던 갈라치아 지방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제정 러시아 때 있었던 포그롬이라 해서 유대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학살을 피해서 이렇게 왔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연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거기에 왔다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 바이든이 아무런 실권이 없고 처음부터 치매 노인이었지 않나 이런 추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을 저런 중요한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거의 균형에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제이크 셀리번은 아시다시피 알카에다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리아를 이제 괴롭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의 조작 정치 이런 공작 정치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고 우리 언론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산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도 쭉 있었지만 2014년도 결정적으로 유로마이단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데라이트라고 해서 네오나치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미 글로벌리스트가 인종 청소를 부추깁니다. 이게 탈레반이나 지하이스트나 아이시스나 알카에다 이런 애들 부추길 때가 거의 같은 걸 합니다. 여기에 CIA가 USAID나 NED 같은 자금을 가지고 동원하고 있고 자기 자금으로 미국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티 펀드나 여러 가지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그 반데라이트라 그러는 이 네오나치들이 독일 나치 침공 때 들어올 때 자기네 요청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SS가 시키서 한 일이 아니고 자기들은 와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아닌 사람 인종 청소를 했죠. 유대인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 이 사람들을 그냥 끝낸 게 아니고 2차 대전 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범 재판 안 받고 캐나다를 많이 보내가지고 캐나다의 지금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나치 손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좀 이상하다 할 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에도 오하이오 주에 가면 나치들이 많고요. 스테판 반데라 일당은 소련 시절에도 반체제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련의 KGB에서 죽였습니다. 이 암살을 했고요. 냉전 기간 동안에 소련이 이 일당들을 어쨌든 통제를 했어요. KGB가 굉장히 활약을 하면서 반체제를 잡았으니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돼가지고 소련이 휘청거릴 때 조지 소로스나 이런 애들이 다시 키웠죠. 독립 이후에는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독립 이후에는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가서 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이유는 쿠데타 이후에 어쨌든 쭉 진행될 상황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자들, 러시아계 사람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계속 이제 공격을 했죠.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군 출신인데 러시아계들이 기순한 겁니다. 전향을 해가지고 거기 싸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무기가 없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뭐 지원받고 하긴 했죠. 그런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2021년 3월 24일 저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2021년 1월 20일 날 바이든이 취임했거든요.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저걸로 이야기해도 뭐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복잡한데요. 그때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을 통해서 젤렌스키가 크림과 돈바스 수복을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돈바스 내전을 종식시키기 모토로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걸 결정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미 이제 젤렌스키가 결정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젤렌스키와 바이든
바이든을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러시아계 인원을 보호해야 된다. 러시아 내부에 푸틴에 대한 지적이 너무 많았어요. 왜 우리 동포가 죽고 있는데 니 가만히 있느냐? 가서 전쟁해라. 그런데 이제 푸틴은 우리가 민스크 협정도 하고 서방에 대해서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 기다렸죠. 그랬는데 저 때부터는 안 되겠다. 얘가 1년 내내 준비를 했죠.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협상회가 끝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계속 영국이나 미국에서 방해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지연전으로 갔죠. 그러니까 소모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침공을 했는데 그 전에 한 2주간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사격했습니다. 저 데이터가 OSC에 가면 다 있습니다. 쳐들어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unprovoked invasion이라 그러거든요. 아무도 우리가 도발 안 했는데 제가 공격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는 그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서방에서 거짓말하는 게 엄청나게 분명한데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뭐 데이터를 찾아본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럼 묻혀 지나가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시켜서 러시아 침공을 유도했다. 그런데 나토 가입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나토 가입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토 가입 문제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존 미어샤이머 같은 교수 같은 분은 그게 나토 가입 문제가 된다는 것을 2000년 뭐 20년도 넘게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2022년 2월 24일 날 침공했을 때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 일단은 너무 도발해서 어찌 보면 선제 공격 차원이었다 볼 수 있죠.